차트는 왜 항상 이렇게 지그재그로만 움직일까요? 그냥 일직선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는 없는 걸까요?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느 정도 가격이 내리면 반드시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차트는 단순히 가격을 기록한 그래프가 아니라 인간 심리를 기록한 그래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트에 참여하지만 재밌는 건 그 모든 참여자들은 아주 강력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모두 인간이라는 겁니다. 종교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돈의 규모도 다르지만 같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트에는 일종의 고유한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고 어떤 순간에서 탐욕을 느끼는지는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수백 년의 차트 역사 속에서 이 패턴이 수학에서 말하는 황금 비율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학자나 노벨상을 받은 천재가 설계한 공식도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들을 보다 보니 이런 패턴이 생긴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정확한 과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패턴이 발견된 건 사실이고 사람들이 이 패턴을 금융시장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 더욱 짙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 패턴이 바로 그 유명한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 뭔지와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릴 텐데요. 장담하는데 이거보다 쉬운 설명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딱 5분만 멍 때리면서 들어보세요. 피보나치 되돌림은 저점과 고점 사이에 반등할 확률이 높은 특정 지점이 있다는 건데요. 피보나치 수열로 보면 많은 지점들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확률이 높은 딱 두 개만 사용할 겁니다. 바로 0.5지점과 0.618 지점인데요. 이 사이를 골든존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 골든존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고점과 저점을 어떻게 정하냐는 겁니다. 왜냐면 피보나치 골든존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점과 저점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그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고점과 저점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프랙탈인데요. 이건 가격이 반전될 수 있는 지점들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지표입니다. 트레이딩 뷰에 프랙탈이라고 검색 후 설정값을 5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작은 움직임은 걸러지고 진짜 중요한 반전 구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전 지점들 중에 고점과 저점을 골라서 피보나치를 그어보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용이고 나중에는 실력을 기르시고 직접 눈으로 주요 고점 저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피보나치로 타점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으로 한번 상승한 파동에서 양끝 프랙탈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긋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골든존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고점에서 저점으로 한번 하락한 파동에서 양끝 프랙탈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긋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골든존에서 반등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피보나치를 잘 긋는다고 해도 피보나치 하나만으로 타점을 잡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표와 피보나치의 골든존이 겹치는 부분을 타점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그럼 이걸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와 저항을 함께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아까처럼 상승 추세에서 피보나치를 그은 뒤에 근처 저항 구간을 찾습니다. 그럼 그 저항 구간은 돌파되어 지지 구간이 되었을 텐데요. 그 지지 구간과 골든존이 겹친다면 그 부분에서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롱 타점으로 잡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까지 그리고 익절 라인은 그 2배 구간까지 잡는 겁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피보나치를 그은 뒤에 근처 지지 구간을 찾는 거죠. 그럼 그 지지 구간은 돌파되어 저항 구간이 되었을 거고 그 저항 구간과 골든존이 겹친다면 그 부분을 숏 타점으로 잡고 반등을 기다리는 거죠. 손절 라인은 전고점까지 익절 라인은 그 2배 구간까지 잡고요. 두 번째는 저번 시간에 배운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동평균선도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상승 추세일 때는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할 때가 많고 하락 추세일 때는 이렇게 저항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과 골든존이 겹치는 구간을 찾으면 되는데요. 상승 추세일 때는 아까처럼 피보나치를 긋고 골든존에 이동평균선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롱타점을 잡아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은 전저점까지 익절 라인은 그 2배로 잡으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일 때도 똑같이 피보나치를 긋고 골든존에 이동평균선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부분을 타점으로 숏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손절 라인은 전고점까지, 익절 라인은 그 2배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럼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늘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어떤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가입니다. 제가 지금 나오는 이 영상에서 꼭 가져야 할 원칙들을 꼼꼼하게 다 설명해놨으니까요. 기본기를 제대로 다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박본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